그러니까 전 세계 여러 나라의 뭐 극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극우들이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노력하지 남의 나라 이익을 위해서 대체로 그랬죠. 그렇습니다. 뭐 미국도 그렇고 일본도 마찬가지 네,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 대한민국의 극우들은 왜 이렇게 일본과 미국의 이익에 충성하고 맹성하는 건지 그렇게 해서 얻어지는 개인적 이익이 있어서 그런 건지 뭐 그건 알 수 없지만 말씀 주신 대로 소위 이제 그 미국의 커다란 어떤 그 방위 차원에서 예, 예. 태평양 방위에 뭐 예컨대 이제 동북아판 나토를 만들고 거기에 뭐 혹은 대만 유사 사태 때 한국의 자동 개입 뭐 일본뿐만 아니라 우리도 예. 협력하지 않으면 안 되는 방향으로 예. 뭐 그러면 결국 중국과 러시아를 우리가 적으로 만들게 되고 이런 안보 시스템이 고착화된다고 예. 한다면 예. 우리로서는 굉장히 불안한 정세에서 살 당연하죠. 수밖에 없게 네, 되는 네. 건데 지금 사실 신원식 국방장관 예. 그리고 김용현 예. 경호처장 이번에 새로 네, 오신 네, 분이죠. 네. 이분들이 그 노선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봐야 됩니까? 그 기시감 같은 게 사실은 있거든요. 기시감이요? 예, 네. 왜 결과적으로 이 김용현 경호처장을 10개월밖에 안 된 신원식 국방부 장관하고 교체하는 이동의 인사를 했을까? 네. 그러다 놓고 보니까 신원식 국방부 장관도 형편없는 사람인데 신원식 국방부 장관이 그 안보실장이 되는 것은 안보실장이 얼마나 높은 자리냐면 네. 대통령과 가까이 있기 때문에 높은 자리이긴 하지만 네. 우리나라에서 외교 안보와 관련해서 가장 최고의 컨트롤 타워는 NSC잖아요. 그렇죠. 그 NSC 상임위원회가 있어요. 예. 그 위원장이 안보실장입니다. 예. 저도 문재인 정부 때 그 NSC 상임위원회에 네. 갔었거든요. 법무부 장관은 뭐 거의 갈 일이 없는데 가끔 현안이 벌어지면 네네. 법률적 이제 그런 그 지원을 위해서 가는데 그 아프가니스탄의 네네. 그 사람들 300여 명을 네. 우리나라 국방부가 데려오는 수송기로 데려오는 그 과정에서 비자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국적법 여러 가지 그 문제들 예. 국제법적인 그런 문제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갔는데 거기에 상임위원장은 안보실장이에요. 네. 신원식 국방부 장관의 캐릭터 아시잖아요. 네. 뭐라고 얘기 안 하겠습니다. 붕짜자 붕짜? 그 얘기 안 하려고 했는데 거기서 아니 딱 연상되는 키워드가. 그 많은 국민들이 그런 댓글을 달고 그러잖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신원식 국방부 장관이 그 상임위원회 NS 상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지금 국방부 장관으로는 김용현 국방부 장관, 네. 그리고 외교부 장관이 지금 누구예요? 도대체 그러니까 누구 이름도 잘 있죠? 모르겠어요. 있죠. 예. 존재감이 없죠. 외교가 없는 거예요. 영어 발음은 좋으시더라고요. 맞아요. 그러신가요? 예. 외교관이니까 출신이니까. 이분들을 지휘하는 네. 회의를 내가 가만히 상상을 해봤더니 제가 갔던 그때 NSC는 서훈 네. 안보실장이 이제 위원장으로 주재하는 회의였는데 거기 뭐 박지원 국정원장도 있고 저도 가고 뭐 야 이게 붕짜가 되면 안 되는데 그죠? 내가 그 표현 안 하려고 했는데 우리 장윤성 기자가 표현을 해서 내가 따라가는 겁니다. 내가 그걸 인용하는 거지 내 생각은 아니에요. 모든 책임은 제가 지겠습니다. 네, 근데 그러면 신원식 국방부 장관이 시원찮았느냐? 라기보다는 인사 요소가 있었을 것이다. 김용현이라는 신복 중의 신복을 국방부로 내려보낼 인사 필요성이 있었을 것이다. 뭘까? 외교 제가 이제 뭐 신임 그 국방부 장관 용납하기 어렵다라는 이제 김병주 간사 중심으로 우리가 성명을 냈어요. 그래서 우린 반대한다. 냈을 때 외교 없는 국방, 외교 없는 국방부 장관, 안보 없는 국방부 장관 뭐 이런 표현들을 많이 했는데 첫째 인사 수요는 이런 것 같습니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이 잘못한 게 별로 없는데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 국민 입장에서가 아니라 즉 권력 안보를 잘 했는데 최근에 국방위에서 현안 질의를 하는데 유재현 법무관리관이 나왔어요. 법무관이 나왔는데 제가 좀 준비를 해서
해서 이제 질문을 했습니다. 예. 경북경찰청에서 국방부 검찰단이 최상병 그 외압 사건과 관련된 네. 그 기록을 회수해 오는 것이 절차를 위반했냐 안 했냐. 예. 그거는 이미 제출 압수에 해당하는 거거든요. 예, 예. 다른 걸로 설명할 수가 없어요. 네. 이미 제출문의 압수. 이미 제출문을 압수하는 경우에는 이미 제출을 하는 경북경찰청의 동의서를 작성해야 되고 네. 그다음에 압수 목록 우리가 가져가는 것이 뭐다라는 그렇죠. 것을 만들어서 교부를 해야 되고 예. 그다음에 최종적으로 국방부 검찰단이 압수 조서를 작성해야 돼요. 이런 예. 절차 지켰냐? 네. 안 지켰다고 인정했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예. 전에 법사위에서도 유재현 법무관리관 이 최혜병 건 터졌을 때 예. 그때 질문했고 답하는 태도와 지금 제가 국방위로 옮겼고 그 사이 법사위에서 청문회가 있었잖아요. 네네네. 시간이 꽤 흘렀죠. 네. 그리고 대통령의 여러 가지 전화 통화 기록들이 나오고 뭐 이런 등등이 나왔지 않습니까? 예. 근데 유재현 법무관이 모릅니다라고 하면 돼요. 예. 말할 수 없습니다 하면 예. 돼요. 지금 수사 중이니까 말할 수 없습니다. 하면 되는데 절차 위반이 맞아요 안 맞아요? 그랬더니 맞습니다라고 했어요. 굳이 확인을 해주네요. 확인을 해줬죠. 예. 그래 변화가 있다는 겁니다. 아. 저는 그날의 그 태도를 보면서 모 인사로부터 제가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공수처에서 수사를 최혜병 외압 사건 수사를 하고 있는데 네. 지금 당사자들 그 대표적인 당사자들이 이종석 국방부 장관, 그렇습니까? 그다음에 신범철 차관, 예. 유재원 법무관리관, 그다음에 김규환 해병대 사령관, 예. 임성근 일사단장 이런 사람들이잖아요. 예, 예. 그리고 이제 뭐 공직기강 비서했던 그 이시은인가 뭐 이시원 예. 공직기강 비서 이런 사람들이잖아요. 예. 이 사람들 중에 적어도 김규환 사령관이라든지 또는 심지어 이종섭 장관조차도 네. 흔들린다는 거예요? 흔들 수 있다. 아. 예. 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어. 예, 근거가 뭐냐? 그 얘기 말하기는 어렵지만 예. 그럴 수도 있다라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당사자로부터. 네네. 그것을 가만히 떠올려 보니까 유재현 법무관리관의 그날의 태도가 변화다. 그러면 국방부 혹은 군 내부에서 이 최혜병 외압 사건이 보수에게 끼친 영향과 네. 대통령의 관여가 거의 기정사실화되는 여러 정황들 예. 이런 걸 감안하고 안보적인 측면 보수는 안보라고 얘기했잖아요. 아. 이런 측면 해병대가 엄청난 욕을 먹고 있는 해병대가 아니죠. 해병대의 저 지휘부들이 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외압을 가했던 국방부라든지 대통령실의 여러 가지 국민적인 비난을 생각해 보면 네. 흔들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아. 그러면 신원식 체제로는 이것을 통제하기가 어렵다라는 네. 생각을 했을 수도 있다. 아하. 예. 그러면 훨씬 더 신복이라고 하고 대통령의 센. 영이 센 예. 대통령에 대한 충성심만으로 무장돼 예. 있는 김용현 장관을 김용현 처장을 내려보내는 것이 예. 맞겠다라는 판단을 했을 수 있겠다라는 게 인사수요. 예. 이제 물론 이제 다 뭐 제 추론입니다만. 네.